저희 양산TV는 약 3개월 전부터 상북면 소승리에 있는 김일곤 양산시장에 농지 불법 건축물과 하천 제방을 도로로 지정한 경위, 농지 입구까지 확장한 도로의 예산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KBS 창원 방송에서 저희 양산TV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을 단독 방송으로 내보내더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KBS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가 있는데요. 이 땅 바로 앞에 있는 하천 제방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김 시장 소유 땅이 맹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나라가 운영하는 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법상 관리청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양산시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생태하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농지에 들어선 농막입니다.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제곱미터의 2배 크기에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갖췄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김일권 양산시장. 애초 이 땅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 제방 안쪽이어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양산시가 이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났습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양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하천 관리를 위해 진 출입로로 이용되는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천법상 하천시설인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이런 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도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겁니다. 경상남도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산시 조례로 지정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건너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당 제방의 도로 지정이 담당 공무원의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가 이 사건을 직접 취재 방송한 것에 대해 전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저희 양산TV는 이 건에 대한 취재를 중단하고 방송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KBS 창원 방송은 또 한 번의 속보를 방송하더군요. 네, 어제에 이어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속보 이어갑니다. 김 시장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며 양산시 예산 수천만 원으로 자신의 땅 진입구와 도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카페 사업자인 김 시장의 아들이 최근 양산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양산시는 지난해 8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석 달 뒤 제방공사와 별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방 보강공사로 김 시장의 땅 앞 도로폭이 3m로 좁아지자 차량 왕복이 가능한 7m 너비로 새로 확보장했습니다. 애초 공사 설계도에 없었던 계획입니다. 이상한 점은 양산시가 이 도로 확보장 공사를 제방 바깥 도로에서 약 100m가량 왼쪽으로 보이는 김일권 시장의 농지 바로 앞까지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제방도로 확장에 쓰인 돈은 모두 6,600만 원, 전액 양산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한 결재권자는 김일권 양산시장입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자전거도로 공사는 인근 마을 이장의 민원으로 진행했으며 하지만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도 현행법상 지켜야 하는 공사 설계 변경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입 당시 3.3제곱미터당 10만 원짜리 맹지였던 김 시장의 땅. 이 농지는 양산시장 취임 1년 만인 지난 2019년 양산시가 김 시장의 땅 앞 하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 이듬해 720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대형 휴게 음식점을 내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낸 건 다름 아닌 카페 사업가로 알려진 김 시장의 아들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1월 김 시장 아들의 건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아들이 커피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이 많고 아버지가 시장이라 오해 소지가 있어 임기 등을 고려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 양산TV가 방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기독교 방송인 CBS의 인터넷 신문사인 노컷뉴스에서 불법 통행로 약국 특혜 양산시 알고도 4년째 방관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틀 후인 5월 28일 알고도 손 놓은 약국 불법 통행로 양산시장 억대 돈 요구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 앞 36호 공공공지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와 눈 감고 있는 양산시 행정에 대해 저희 양산TV가 수회 방송을 했기에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대로 시행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양산시는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일까요? 이런 행정을 감시하라고 한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1억 원을 승인했던 이장호 시의원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공공공지 관리의 주무부서인 양산시 공원과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2일 노컷뉴스에서 많이 도와줬다. 이번엔 양산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당일 이 기사 내용의 주무부서로 보이는 회계과에서 또 한 번의 보도자료를 내보냅니다. 저희 양산TV는 양산시가 강력한 의도로 내보낸 보도자료를 방송할 예정으로 보도자료 분석을 하던 중 이해할 수 없는 문장과 왜곡된 내용의 보도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서 양산시가 기독교 방송인 CBS의 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사항이 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노컷뉴스 기사와 양산시 공원과 회계과의 보도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기관에 신뢰를 줘야 할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과의 답변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고요. 네. 이게 보면 이거 사기거든요. 편취라는 것이 남을 속이 갖고 재물이나 이걸 빼앗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그때 편취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선생님 언론팀하고 통화는 했어요? 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저기 공과가 돼 있어서 공과로 전화하는 거예요. 일단 그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도했던 자료에 보면 양산시의회의 예산을 심의할 때 일반인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보도 자료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양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이 됐다는 그 뜻입니다. 네. 근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의결할 때는 지금 그 이런 식으로 보도 네네. 지금 그 보도 내용의 그 문구에 네. 뭐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게 이게 잘못됐잖아요. 예산 심의 어느 부분이? 예산 심의를 이렇게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 심의 의결을 할 때 그 일반인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막는 부분에 의미의 예산 언급이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선생님, 지금 그 보도 자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게 시민들을 호도하는 식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보도 자료를 내줘야죠. 여보세요? 예, 예.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네.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소통관실로 통화를 하시라고 해. 아니 공공공지 환경 개선 사업을 소통관실에서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통화를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저는 그 상태에서 일단 전화는 더 이상
통화 안 하고 끊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게 보니까 그 로코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친인척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좀 궁금한 게 건수로는 막 거의 없다가 시장님 되시고 나서 한 33건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A 업체가 시장님 오기 전에는 0건도 있고요. 매년 1월 시기에 시장님 오고 나서부터는 매달 한 건씩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33건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의 계약 건수의 5%에 불과한 비율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량기업 9개 업체의 평균 수준에 속한다 하는데, 꼭 공지 쪽에 있다가 우량기업 9개에 속하는 수준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신 거 아닌가요? 건수의 5%에 불과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밑에 있는 기업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우량기업 9개 업체의 평균 수준으로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건데, 발전한 것을 왜 발전했느냐 하고, 또, 그 기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을, 이거는 또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시는데, 가족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을 때는 도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맞는 말씀일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됐다고 아마 그게 수치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자가 다뤘던 것은 그 평균이 아닌데 평균 이상 가져갔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의 그 뭡니까 친인척에 대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 친인척은 평균 이하로 있던 회사였는데 시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로는 평균 상위 클래스에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국권하고 지금 보도자료는 엉뚱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평균적으로 잘 늘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골고루 주셔야 되겠죠. 설림없이.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기사의 내용은 왜 시장님 측근이 일방적으로 밑에 있다가 많이 가져갔냐 이겁니다. 전부 다 밑에 있는 회사가 다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확인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게 제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화를 드리게 된 거고요. 이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이상해서 한번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끝으로 KBS 창원방송 보도기 후 양산시장은 불법 농막을 철거했으며 직권남용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김 시장 취임 1년 만의 일인데 이듬해 김 시장의 아들은 이 땅에 카페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양산시에 대한 복무 감찰에 나섰습니다.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김 시장의 아들이 해당 땅에 낸 카페 건축 허가를 지난 18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또 김 시장 측이 맹지 안에 불법 증축한 농막에 대해 지난 주말 철거를 완료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 험악한 표현과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KBS 기자를 상대로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양산시. 이것으로 봐서 KBS의 기사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CBS가 만만하다고 봐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런 호국 영령들이 지켜온 이 땅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숙인 머릿속에는 다음 공천에 대한 생각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호국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잠시라도 해보았는가?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지는 못할 망정 반성의 말은 한마디 없고 오로지 고소고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메이저 언론사가 이번 한 번의 취재로 그친다면 보잘것없는 저희 양산TV가 지금까지의 모든 취재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